저는 올해 73입니다. 나이를 쓰는 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되는 나이죠. 마음은 아직 그만큼 늙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새벽에 무릎이 먼저 저를 깨우는 걸 보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69된 여동생과 함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마을 어기 느티나무를 지나 농길을 조금 들어오면 나오는 오래된 기와집이 저희 집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몇 해 전 여동생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다시 집에 사람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 늘 말합니다. 자매 둘이서 잘도 산다고, 보기 좋다고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지만 가끔은 남의 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아침밥을 누가 할 거냐부터 시작이죠. 언니, 어제 저녁 설거지 내가 했잖아. 뭔 소리야, 내가 했는데? 아니야, 언니가 그냥 행주만 훔쳤어.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도 결국은 둘이 나란히 부엌에 서 있습니다. 저는 밥솥을 열고 동생은 된장찌개에 넣을 애호박을 썰어요. 그 과정에서도 서로 한마디씩은 꼭 합니다. 칼 조심해, 손 베겠어. 언니는 늙어서 입만 산다니까. 동생이 웃으며 받아칩니다. 저는 잔소리를 더하려다 그냥 웃고 맙니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밥상이 차려지면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주 앉아 밥을 먹죠. 이 집에서 가장 큰 소리는 텔레비전 소리도 다구는 소리도 아닙니다. 저희 둘의 웃음소리예요. 시골에서 자매 둘이 산다는 게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름이면 풀은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하루만 방심해도 밭이 엉망이 되죠. 언니, 풀도 생명인데 너무 뽑지 말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와서 좀 도와. 저는 그 말이 못마땅해 결국 호미를 들고 혼자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를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부지런을 떨어야 하나,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스쳐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동생이 차려둔 보리차 한 잔에 그 생각은 금세 사라지죠. 동생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큰 욕심이 없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요. 저는 그런 동생이 부럽기도 하고 가끔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 없었다면 저는 이 집에서 이렇게 웃으며 살지 못했을 겁니다. 밤이 되면 집은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라요. 남편과 함께 밭을 일구던 날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젊은 시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린 순간까지. 그런 기억들이 몰려올 때면 저는 일부러 방문을 열어 동생이 있는 방 쪽을 바라봅니다. 동생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마음이 놓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스스로를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생과 함께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야 비로소 하루를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동생은 모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 자매의 하루는 별일 없는 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웃음이 많고 말다툼도 작고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시골 노년의 일상이죠.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들이 제게는 이제 가장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릅니다. 다만 오늘 아침처럼 동생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동생과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 제 하루는 예측이 어렵게 변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하루를 보냈는데 동생이 들어온 뒤로는 늘 변수가 생기죠. 어느 날은 새벽부터 동생이 마을회관에 다녀오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어느 날은 장날이라고 해놓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못마땅해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막상 동생이 없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 괜히 마음이 허해져요. 얼마 전에는 고추밭에 비료를 주는 문제로 크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언니, 비료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작년에도 그랬잖아. 작년보다 고추가 잘 안 열리잖아. 이번엔 넉넉히 줘야 해. 욕심 부리면 탈 난다니까. 동생은 그렇게 말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제 고집대로 비료를 듬뿍 주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고추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혀를 차고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저녁밥을 먹으며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사람도 욕심내면 아프다더니 고추도 그런가 보다. 그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또 한 번은 동생이 혼자 장에 다녀오겠다며 나섰다가 길에서 넘어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마을 방송으로 어느 집 누구 넘어졌다고 소문이 퍼져버렸죠. 저는 놀라 허겁지겁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동생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 다 알았으니 이제 유명인 됐네. 농담을 던지는 동생을 보며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왜 혼자 다 하려고 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고. 동생은 한참 제 말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고 싶다고.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동생의 뒷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진 것도, 계단을 오를 때 잠시 숨을 고르는 것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오후 동생이 다락에서 오래된 앨범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앨범을 털며 동생이 말했죠. 언니, 우리 젊었을 때 기억나? 앨범 속에는 흑백 사진 속에 저희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집세 보이는 얼굴로 서 있고 동생은 늘 그렇듯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도시로 나가겠다고 집을 나섰던 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날, 부모님 제사 날에 나란히 서 있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때를 떠올리며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조금씩 저려왔어요. 그 시절 저는 늘 언니라는 이유로 참고 살았고 동생은 늘 괜찮다며 웃었죠.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때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앨범을 덮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비 오는 소리만 집안에 가득했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살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웃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어느새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여동생을 이전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잘 웃고 잘 넘기는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낸 결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여동생은 여전히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짓고 마을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냈지만 저는 자꾸만 사소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마당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르는 모습, 밤이 되면 다리가 뻐근하다며 주무르던 손길까지.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어요. 병원 한번 가보자. 괜히 참지 마. 여동생은 늘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언니는 걱정이 병이야.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여동생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언니 속이 좀 안 좋아. 밤새 잠을 설쳤어.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여동생을 데리고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여동생은 연신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정말 별일 아닐 거야. 괜히 언니 깨워서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국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왜 항상 혼자 괜찮은 척해? 언니인 나한테 기대도 좀 해. 여동생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 나도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여동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도시에서 살 때도 결혼이 틀어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늘 스스로를 괜찮다고 속이며 살아왔어.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거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여동생의 인생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늘 웃으며 제 곁에 있었던 동생이 아니라 혼자서 수많은 밤을 견뎌온 한 사람으로서의 여동생을 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언니라는 이유로 늘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동생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늘 괜찮아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틈에서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동생이 먼저 떠나는 날이 온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새벽녘에 여동생의 방문 쪽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하고서야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아이는 제 가족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 이후 며칠간 저희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면서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옆에 와서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언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저는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봤죠. 도시에서 내려올 때 사실 갈 곳이 없어서 온 거야. 언니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와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온 거였어. 여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언니 보니까 언니도 혼자였더라고.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외로웠던 거지. 그걸 보면서 나도 참 많이 울었어, 몰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나도 미안해. 나는 늘 언니니까 챙겨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서로 의지하자. 강한 척하지 말고. 여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언니. 그러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말들, 참았던 감정들, 후회했던 순간들까지. 여동생이 도시에서 겪었던 실패담도, 제가 남편을 보내고 혼자 울었던 밤들도 처음으로 솔직하게 나눴죠.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봐왔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희 자매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누가 밥을 할지로 실랑이를 했고 점심때가 되면 여동생은 꼭 반찬이 부족하다며 이것저것 더 꺼내왔죠.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참고 견디려 하지 않았고 여동생도 아픈 걸 웃음으로 덮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해질녘 논을 바라보다가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마음이었지만 그날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크게 계획하지 않아요. 대신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내일 비가 올지 말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로 하루를 채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늘 앞만 보고 달리느라 곁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하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여동생이 부엌에서 냄비를 여는 소리,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는 모습 하나하나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여동생도 가끔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언니랑 같이 늙어가서 다행이야. 그 말이 어찌나 고마운지 저는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조금 더 줍니다. 병원에 다녀온 이후 우리는 약속 하나를 했어요. 서로에게 먼저 가는 사람 걱정은 하지 말자고, 대신 오늘 하루를 같이 잘 보내는데 집중하자고요. 그 약속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예전처럼 불을 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더 이상 불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동생이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면 웃음이 나고 그 소리 덕분에 잠이 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거창한 결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날의 선택들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 서로의 하루를 보듬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언젠가 이 집에 다시 혼자가 되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이 시간을 평생의 선물처럼 품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지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고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이 순간들 말이죠.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여동생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저희 자매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